요지만 말씀드리고 그리고 고영주 우리 대표님을 모시려고 제가 잠깐 올라왔습니다. 아시는 대로 몇 가지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옛날에 일어난 불임 사건이라고 아시죠? 변호인 영화의 주제가 된 거기에 뭐 노무현이가 나오고 그 문재인이가 거기에 뭐 변호했다고 하는 그 변호인 거기에 그 당시 담당 검사셨습니다. 불임 사건의 그 당사자들은 전부 다 요즘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는 빨갱이가 맞습니다. 공산주의자가 분명합니다. 그때 무죄 선고한 서석구 변호사가 지금 정말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수사를 직접적으로 모든 수사를 다 한 분이고 대한민국 빨갱이들, 대한민국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옛날부터 지금 현재까지 가장 적확하게 모든 것을 꿰뚫고 계신 분이 바로 고영주 변호사이자 고영주 대표십니다. 이분이 그 연속선상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문재인이가 집권하면 공산주의자가 우리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문재인이 집권은 끝났지만 지금 저쪽 애들이 국회를 다 장악해서 공산화시키고 있는 중인 것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기업령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지금 다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전까지는 공산화 그러니까 무슨 공산화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압력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들의 실체가 이번 기업령으로 해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일찌감치 예견하시고 지금까지 활동을 여셨고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의 실체를 명확하게 재인식하고 계엄령까지 내리게 된 사실상의 그렇게 된 계기는 저는 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고영주 변호사,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의 그동안 활동 내용과 사실관계를 다 파악하시고 굉장한 영향을 받고 결심을 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고영주 변호사십니다. 그 고영주 변호사십니다. 다 함께 모시고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의 재개 그리고 반국가 세력의 척결에 우리 고영주 변호사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모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고영주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동지 선후배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됐죠? 기쁘시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석방된 게 누구 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 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이 나서주지 않았으면은 석방되는 건 어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저께 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죠? 그런데 법원에서 어떻게 구속 취소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구속 취소 신청이 있은 지 보름이나 지나서 구속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보름 동안 뭘 했을까요?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본 겁니다. 그런데 지난 3월 1일에 우리 자유우파 애국 세력들이 전국에서 엄청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고 법원에서 이거는 더 이상 구속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구속 취소한 겁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뭐 즉시 항고를 하느니 마느니 해가지고 또 일주일을 끌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루 만에 즉시 항고 포기로 나왔겠습니까? 수많은 애국동지들이 법원 앞에 가서 항의하고 한남동에 가서 집회를 하고 서청대 앞에 가서 시위를 하고 그래서 검찰이 견디지 못하고 하루 만에 풀어낸 겁니다. 한 번 더 찍겠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끝까지 즉시 항고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대검 검찰총장이 검사장들 의견을 모아서 그거를 즉시 항고를 포기하도록 했죠. 그런데 검찰총장이
그냥 포기하라고 그랬겠습니까? 우리 자유우파 애국 세력들이 엄청난 항의를 하니까 바로 포기를 하도록 시킨 겁니다. 포기를 하면서도 얼마나 치사하게 검사는 동일체 원칙이기 때문에 검사 동일체 원칙이 있기 때문에 총장의 지시를 특별수사본부장이 거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수사본부에서 석방 안 하겠다고 우기니까 검찰총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변명문을 냈습니다. 나는 석방하라고 그랬는데 특별수사본부가 거부해서 지금 석방을 못하고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 보도문이 나오고서 할 수 없이 특별수사본부가 석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됐으면은 이제 모든 게 끝난 건가요? 앞으로 뭐가 남았습니까? 탄핵 심판이 남았죠? 여러분, 저희 자유민주당에서 지난 구정 전에 전국에 4,500장 플래카드를 걸었는데 그 플래카드 중에 내란죄 빠진 탄핵 심판은 각하뿐이다. 각하하지 않는 헌재는 해산이 답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맞습니다. 탄핵은 당연히 각하가 돼야 되고 헌법재판소가 각하를 못하겠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를 해산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맞죠? 왜 탄핵시킬 수밖에 없느냐? 탄핵 제도가 총장님 물 가방에서 좀 갖다 주세요. 탄핵제도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 게 있느냐 이 재판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대통령을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오는 탄핵은 두 가지 절차를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라는 정치적 결단이 있어야 되고 또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그 심판은 두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회에서 의결할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어댔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겁먹어가지고 국힘당 국회의원들이 열몇 명이 배신해가지고 탄핵소추 의결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내란죄를 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에서 의결한 내용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하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탄핵제도에 맞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탄핵심판 대상이 못 된다 해가지고 각하를 해야 됩니다. 야이 개새끼야 무슨 근데 말이 반대야. 그 당시에 각하를 했어야 되는데 야, 이 미친 새끼야, 빨리 가라, 임마. 그 소리 말고. 새끼야, 이 자빨 새끼. 이 빨개 새끼야. 꺼져, 임마. 각 새끼, 안경을 셋다 받고. 그 당시에 각하를 했어야 되는데 각하를 안 하고 보지 말라고 누구. 각하를 안 하고 그냥 머뭇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각하를 하라고 주장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도 똑같이 했는데 왜 지금 난리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뇌물을 받아먹었다고 국회에서 떠들어대가지고 국회 탄핵소추 의결을 한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는 뇌물죄를 빼지 않습니까? 그때는 우리 애국국민들이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 죄도 진 게 없는데 그나마 시비 걸던 뇌물죄라도 더 빠지면은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은 시비 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탄핵 기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고선 그냥 넘겨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탄핵 심판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그래가지고 헌법을 소화할 의지가 없다고 그래가지고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애국민들이 속으면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 추운 겨울에 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엄동설안에 나와서 이렇게 탄핵 무효 이걸 외치지 않았으면은 지금 헌법재판소는 벌써 탄핵 인용을 했을 겁니다. 탄핵 인용을 하려고 각하를 안 하고 그대로 여태까지 끌고 왔는데 요새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분위기가 탄핵 각하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전부 누구 덕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포함한 전국의 애국 국민들 덕분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탄핵 심판이 조금 늦어질 수는 있어도 탄핵 인용이 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 힘을 보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호나 한마디 외치고 하겠습니다. 탄핵 무효 외치겠습니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다시 한번. 탄핵 무효. 한 번 더. 탄핵 무효.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